안녕하세요. 말 못한 남자 예웬입니다. 요즘 들어 한국에서 연락 오는 지인분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면서 캐나다 정보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요. 주로 캐나다 이민 관련 질문이고, 더 궁금했던 내용? 구체적인 이민 관련 방법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알고 있는 내용,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감정이입하면서 조언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의 너라면 이런 식으로 이민을 하겠다 답을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내가 20대 너라면은 이런 식으로 캐나다 이민을 다시 도전해보겠다. 20대 아이가 없고 돈도 없고 머리에 든 것, 사실 건강한 몸뚱아리밖에 없는 나이잖아요. 아니라고요? 돈도 많고 머리에 든 것도 많아서 영어도 네이티브급으로 잘하신다고요? 나가라고 이년아! 제 기준으로 그 나이 때 제 상황을 대입해 보자면 대학 졸업 후에 내 던져지듯이 사회에 나와서 직장생활 1년, 2년 차가 지날 때쯤에 와 빡세네? 이러다 뒤졌어 하면서 멘탈이 걸레짝이 나고, 그때쯤 탈출구를 찾다가 워킹홀리데이가 눈에 보일 겁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23개국이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맺어져 있는 상태고, 그 중에 캐나다를 포함한 상당수 영어권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20대들에게는 약간 이민 치트키 같은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갈 돈만 있으면 그 나라에서 마음껏 여행하고 일할 수 있는 비자니까요. 물론 낮지 않은 경쟁률을 뚫어야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20대고 캐나다 이민의 뜻을 두고 있다면 매년 무조건 신청하고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자, 워홀을 운 좋게 받았습니다. 당장 떠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워킹홀리데이를 이민을 위한 첫 스텝으로 사용해야 되니까요. 워홀 승인 1년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출국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준비를 최대한 하고 가는 게 낫겠죠? 먼저 한국에 있는 캐나다 이주공사를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할 겁니다. 현재 출국 전 본인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스펙, 그러니까 최종 학력과 한국에서의 직장 경험, 그리고 IELTS 혹은 셀피브로 증명된 영어 능력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점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 이후 본인이 만들 스펙, 캐나다에서의 직장 경험, LMIA나 PMP를 통한 추가 점수를 더해 최종적인 내 점수가 이민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이민 점수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정부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본인이 혼자 입력해봐도 점수는 얼추 나오지만 NOC 직업 등급표 같은 애매한 부분들은 이주공사를 이곳저곳 발품 파시면서 상담사와 같이 점수를 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캐나다 내에서 1년 동안 나를 고용해줄 직장을 찾을 겁니다. 사이트는 링크드인, 인디드,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잡뱅크를 추천하고요. 한인 커뮤니티 쪽으로 잡을 찾는다면 우베뉴나 벤조선도 있겠죠. 사실 이 한인 커뮤니티 잡들은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건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본인의 전공, 경력을 살려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일하는 이곳이 LMIA를 지원해 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LMIA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 하단에 역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캐나다 출국 전에 이력서를 돌릴 곳을 적어도 10군데 정도는 정해두고 이곳 모두 LMIA가 지원 가능한지
인사 담당자 등을 통해 확인하세요. 그리고 영어는 잡 서칭 과정, 이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직업군이 요구하는 영어 능력, 그리고 이민 점수를 만들기 위한 영어 시험 등등 보통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본인 스스로 인지하기 때문에 더 길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한국에서 최대한 영어 능력을 끌어올리고 캐나다에 입국하면 물론 좋겠지만 직접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고 고생하면서 실력을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캐나다 현지에 와서 영어 인터뷰 몇 번 말아먹고 영어 시험 망해서 또 응시하고 돈 쓰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자연스럽게 영어 열공 모드로 강제 진입하게 될 겁니다. 캐나다에 입국하시면 그 시점부터 1년이라는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년,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너무 여유 부리기보다는 LMIA를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입사 전 인터뷰에서 우리 회사, 우리 가게는 LMIA 지원이 됩니다 라고 확답을 들었더라도 막상 본인 신청에 들어가면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애초에 LMIA라는 게 이 외국인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우리를 고용했을 시에 캐나다 사람들의 밥그릇이 위험해지는지 검사하는 자체 평가서 같은 거니까요.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뭐야? 너 그 일자리 캐네디언 고용하면 되지 왜 굳이 한국에서 온 외국인을 데려다 써? 거절? 쾅쾅. 이럴 수 있죠. 아니면 본인이 입사한 회사 혹은 가게가 LMIA 지원 가능 최대 직원 수를 이미 채웠거나 세금 신고 같은 다른 요건이 부족해서 정부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워홀 초반이라고 해서 너무 망설이지 말고 100% 마음에 드는 꿈의 직장이 아닐지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워홀 기간이 남아있다는 건 혹시 LMIA가 거절당하더라도 다른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니까요. 물론 최고는 마음에 드는 첫 직장을 찾고 LMIA도 바로 안정적으로 안착한 이후에 경력을 쌓으면서 쭉 영주권까지 가는 거겠죠? 참,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LMIA와 영주권까지 진행해줄 이주공사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한인 이주공사를 통해서 했고 LMIA부터 영주권 최종 승인까지 2017년도에 2,200불 정도가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곳에서 진행할 필요는 없죠. 저는 발품을 팔러 다닐 때 최대 8,000불까지 부르는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LMI를 진행하고 있는 직장 동료나 주변에 영주권을 승인받은 지인을 통해 이주공사를 소개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요렇게 내가 20대라면 이런 식으로 캐나다 이민을 도전해 보겠다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캐나다 이민 정책이라는 게 항상 유동적이고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좋은 이주공사 만나셔서 본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고 안정적인 이민길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재밌고 유익한 캐나다 정보를 떠드는 저는 말 못한 남자 MMN이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있어.